그때 만약에 한국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오면 무조건 중하위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대원입니다. 미국에서 수학을 잘하던 학생이 한국에 오면 수포자가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미국과 한국의 수학 교육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커리큘럼, 문화까지 모두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공부를 하다가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사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한 3년 정도 한 거죠. 그 정도 되면 미국 중학교에서요, 수학은 무조건 상위권이 됩니다. 탑 1, 2%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대단하지만 한국에서 저희들에게 수학을 배우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게 조금 일반적인 게, 실제로 다른 학생은 저희들이 중등 과정을 다 배우게 시켰거든요. 그 학생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수학 경시대회 AMC 8을 봤더니 상위 1%가 나오고 AMC 10을 봤더니 상위 5%가 나올 정도로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학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2, 3년이 있더라도 수학 탑 1, 2%가 나오는 경우들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미국에서 3년이 있었지만 미국 수학으로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사정은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중3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한국 중학교로 오면 한국 수학 시스템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 시스템으로 보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 3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가 헷갈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한국 수학만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유형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한국 수학을 대비해서 한국 문제집을 몇 번 풀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 중학교와 국제학교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국제학교로 간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국제학교로 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유학을 가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국제학교를 선택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학생의 사례를 이야기했지만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 수학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커리큘럼이요, 쉽고 조금 느립니다. 이게 커먼 코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는요, 사칙 연산을 중심으로 수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요, 함수와 방정식도요, 우리보다 조금 더 늦게 도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알지브라 1에 들어있는데 8학년, 9학년에 배우는 경우들도 많아서 한국보다는 방정식을 조금 더 늦게 배웁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1차 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알지브라 1,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2, 프리칼큘러스 순으로 배우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는데, 미국에서는 알지브라 1에서 1, 2차 방정식을 한꺼번에 배우고요. 그리고 중학교 수중에 지오메트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와 행렬, 유리식, 확률, 통계, 2차 곡선과 수열이 들어있는 알지브라 2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삼각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는 벡터 극한이 들어있는 프리칼큘러스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한국 수학과 미국 수학이 순서가 좀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수학에서 배우는 수학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늦게 배우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한국 수학보다 좀 더 일찍 배우는 단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 수학이 조금 더 빠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초를 천천히 깊게 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수학의 단원 수가요, 한국보다는 적지만 실제 생활 문제와 연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지만 근로된 문제들이 많고요, 해석력을 중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자체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한국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풀이 중심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실제 학문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미국 수학이 조금 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수학이 더 장점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미국 수학의 문화가 한국 수학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수학의 특징 세 번째는요, 학업의 활동도 매우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가면 운동의 스포츠팀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요, 악기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토론 등 활동들을 많이 하고 참여하기를 되게 권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학, 국어 등 한 과목에 굉장히 몰입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아닙니다. 물론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들이나 인도인들은 저희만큼 혹은 저희보다 더 많이 시킨다고는 하는데 미국 전체의 문화를 바라봤을 땐 운동과 악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양한 일정들이 있어서 수학 숙제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미국 수학과 달리어 한국 수학 교육의 특징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빠른 속도와 선행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요, 중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존에 이미 미국보다 수학 커리큘럼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선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체감은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이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한 바퀴 다 끝낸 학생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수학의 난이도가 높고 경쟁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요, 고등학교로 가면 내신이 상대평가가 되고 고난도 문항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우리가요,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A, 80점이 넘으면 B로 가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상대평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상대평가가 되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문제풀이 양과 유형 훈련이 핵심이 되게 되고요. 결국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실력 격차가 빨리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이 격차를 줄이고 따라잡으려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한국 수학에서는 집중력과 몰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하루 3시간 이상 수학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수학이 입시를 결정한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입시를 거쳐서 대학교 입시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몰입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런 것이 한국 수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미국의 주재원을 가는 건 학생이 초등학교 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돌아오거나 혹은 늦게는 고등학교 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3, 4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이 될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한국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 학생은 한국 중학교에서 무조건 중하위권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학원지의 경우에는 1년 선행은 대부분 했고요. 1년이나 2년 선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더 많이 한 친구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 학생들은 2학년이나 3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1학년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순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돌아와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보는 단원을 처음 공부하고 있고 문제집을 많이 풀지 않아서 유형 연습도 덜 되어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시험을 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이미 문제집을 충분히 풀었고 선행도 1, 2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치면 시험은 점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위 1, 2%를 나오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시스템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유형을 풀었을 때는 중위권이나 혹은 그보다 못할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더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학교를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들 때문에 한국 입시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대안으로서 국제학교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재원을 승낙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제학교의 비용이 되게 비싼데 회사에서 꽤 많은 부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가고 다시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 중학교에 비해 굉장히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를 가성비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까지 유학을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요, 미국에서 수학을 잘하던 아이가 한국 오면 왜 힘들까? 이것은요, 학생의 꼭 실력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국 후에 국제학교나 다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육의 가성비가 무너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이주나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학은요, 타이밍과 시스템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대치동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글로벌 줌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생 시차에 맞춰서 대치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의 수업은요, 이 동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